대기업들은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것을 대기업 시스템에 빨리 접목시켜서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일반화된 영역에서 자기 기술이 공통 인프라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이 부분에 나의 역할이 있다. 어떤 분야의 니즈가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하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요즘 스타트업 업계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위코노미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1기 거쳐간 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이넷 대표 박정호입니다. 인공지능 가속기 솔루션을 만들어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인간도 역시 시험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큰 책상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2개월, 3개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시험장에 갈 때는 도서관을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구글의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학습과 추론을 통합된 그런 환경에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행 시에는 이런 학습 엔진이 내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솔루셔닝을 해서 기존의 구글 텐서플로우보다 한 속도는 3배, 메모리는 한 5분의 1에서 15분의 1까지 경량화하여 인공지능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즈 A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빗은 기능성 ペプタイ드 안정화 기술을 통해 접촉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오 스타트업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나 엘리베이터 버튼, 그다음 키오스크 등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감염이 서로 교차 감염이 될 수 있는 거를 접촉 감염이라고 하죠. 펩타이드라는 거는 저희 인체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특성은 있지만 실제로 밖에 나오면 한 24시간 정도밖에 능력이 없거든요. 그 24시간 되는 능력을 6개월 이상 늘린 게 저희 안정화 기술이고, 요거를 가지고 버튼이나 키오스크 이런 데를 다 코팅할 수가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면 코팅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및 균을 99.9% 사멸할 수 있는, 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해서 매출이 나오게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리즈 A를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두 분 다 시리즈 A 단계시네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형태의 지원 왜 좀 필요했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에게는 판로 개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저희 같은 솔루션을 필요로 할지 이걸 매칭해서 찾기란, 정말 해안가에서 자기가 딱 맞는 모래알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게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대기업은 이런 거 좀 왜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돈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기존에 저희 나라의 제약회사의 구성을 보자면 예전에는 약간 바이오보다는 케미컬 쪽으로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좀 추세가 옮겨오면서 아무래도 그쪽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셨던 연구자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럴 때 그것들을 기존의 이제 회사들은 아무래도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를 빨리 받아들여서 바이오 회사로 좀 더 탈바꿈하기 위해서 그런 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약 쪽이나 이런 데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트렌드를 눈치챈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스타트업 하나씩 차려가지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변화에 대응을 하고 같이 기회를 잡으려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스타트업하고 같이 일하는 걸 되게 많이 원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창업하시기 전에 뭐 하셨던 분들이고 어쩌다 이거 창업하게 됐는지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LG CNS에서 기본적인 IT 인프라 메인프레임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IT의 기본적인 것을 했었고, 엑센처라는 회사에서 ERP라는 그런 어떤 컨설팅도 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IBM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크베이스라는 어떤 스타트업에 조인하게 됐었는데요. 스타트업들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스타트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큰 수요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그걸 이렇게 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우연히 한 자리를 하게 됐는데, 속도라든지 경량화하는 이 어떤 형태, 이걸 가지고 방향을 좀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분명히 이러한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고객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하냐였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파일럿을 진행을 했고 검증이 되니까 바로 고객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드 투자가 됐고 시리즈 A
투자를 바라보는 그런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처음에 포스코랑 연결된 것도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된 거예요? 포스코에서 당시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을 쉽게 세미나에 드리고 경쟁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떤 거 하시던 분이셨고 어쩌다가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건지. 대학교를 졸업 후에 유한양행에 먼저 입사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국내 제약 시장이 오리지널 약보다는 제네릭이라는 약을 생산하던 때였어요. 제네릭은 글로벌 제약사 신약을 특허 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카피하는 이런 걸 이제 카피약, 제네릭 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젊은 그런 마음에 이거는 아니다. 글로벌 신약을 도전해야겠다. 과감하게 유한양행을 그만두고 박사 학위를 밟았어요. 박사 학위를 하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연구 교수를 하면서 많은 글로벌 국제 논문들, 연구 그런 기획들을 자세히 좀 더 살펴보고, 이제는 제가 이제 연구한 그런 기술력이 충분히 시장에 통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자신감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참가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협업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지 과정이나 인상 깊게 남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엘사와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엘사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저희 소이넷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걸 피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한 계열기사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솔루션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검토를 하게 되고 테스트도 하게 되고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결해 가면서 또 연쇄적으로 또 다른 계열사도 엮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조만간에 좋은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실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 물질을 실제 대기업의 사업화 분야에 직접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만든 제품이 대기업 라인에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사업화가 될지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021년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가 활발히 기업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역시 1기보다는 2기가 낫다고 이제 총 11개사가 이제 공동 참여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11개씩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게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 바이오, 수소, 친환경, 소재 부품 장비, 후부장 분야, 기타 등등 12가지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고요. 이번에 총 지원금 규모가 2억 원이래요. 한 기업당 2천만 원씩 POC 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마곡에 새롭게 열리는 서울 M+ 센터 새 건물에 입주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일기랑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프로토타입이었고, 네, 이제 프로토타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무실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의 연계 지원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기업분들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 말고도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스타트업 성장에 잘 활용하려면 이런 걸 좀 잘 따져보고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면은 좋지 않나, 이런 노하우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분야의 니즈가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하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니즈를 그 스타트업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히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거고요. 대기업들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것을 대기업 시스템에 빨리 접목시켜서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디어, 기술이 좀 더 바로 접목될 수 있게 작성을 하든지 어필을 하신다면 선정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화된 영역에서 자기의 기술이 굉장히 공통 인프라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이 부분에 나의 역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케이스 스터디 자료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이 고객이 그걸 보고 일단 한번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솔루션의 최적의 포인트가 뭐냐, 어필하시는 포인트를 잘 설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소이넷은 마곡 이코노미에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올해 2021년 글로벌로 진출하겠습니다.
위코노미를 통해서 대기업하고 본격적으로 매칭이 돼서 올해에는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합니다. 2021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